우리 정말 이제 뭐 입춘도 지나고 이제 곧이어 우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갑진년이 왔죠. 올해가 이제 용 갑진, 내년이 을사. 그래서 이제 용의 해하고 뱀의 해인데 저는 용 시각이 5시부터 7시, 아니 7시부터 9시, 9시죠.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가 이제 사시죠. 진시와 사시. 아침 7시와 11시가 사시죠. 제가 사주에 공망이 있어요. 뭐 사주에 다 공망이 있지만 저는 어떤 공망이냐면 진사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시와 사시, 뭐 진년과 사년 공망이죠. 근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그 일반 이렇게 뭐 역학하시는 분은 공망을 살이라고 봤지만, 공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불교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이제 뭐 참선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장 다니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올해 진년이 오고 내년이 사년이라서 공망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어차피 사주라는 게 뭐 쓰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망을 한번 공망답게 써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제 동안고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이 3회차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불교에서 우리 회원님들 편지 보내주신 거 보면 뭐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다. 이제 그게 먼저 있고요.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녀분들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거를 푸는 거잖아요. 그 모조리 공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모조리 공의 힘으로 풀어야지 자기가 알던 것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망이라는 거를 쓸 줄 아는 게 이제 참 중요하죠.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에서 그 요르단하고 4강을 해가지고 슛 한 번 날려보지 못하고 유효슛이라는 것은 골대 안으로 향하는 슛인데, 그 골대 안으로 향하는 슛을 한 번도 날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졌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감독 경질해라, 뭐 축구협회장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그랬는데 느닷없이 이제 손흥민이 그 요르단 전날 그 젊은 선수들과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 손가락이 탈골이 돼가지고 손에 이제 붕대를 감고 나오고, 그 젊은 애들 그 싸움의 주동자 중에는 이강인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손흥민과 이강인의 이제 그렇게 해서 뉴스가 아침부터 빵빵빵빵 퍼지는데, 그 뉴스는 처음에서 이제 영국에서 나왔고, 손흥민이 손가락에다가 뭘 감고 뛰었으니까 영국에서 나왔고, 그것을 이제 축구협회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뭐 이강인의 그 SNS 계정에는 싸가지 없는 놈아 이래갖고 뭐 난리가 나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랬는데 또 영국에서 뭐라고 이제 토트넘의 팬들 위주로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 축구협회 정말 저질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축구 감독 물러가라 그러고 축구협회장 물러가라고 하니까 일부러 손흥민을 활용을 했고, 거기다가 이강인을 활용도 했다. 클린스만이 미국을 갔느냐라는 질문에 축구협회가 하루가 지나도록 확인을 안 해주다가 영국에서
손흥민이 후배들과 싸우다가 손가락이 다쳤느냐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인정을 했다. 이것은 한국축구협회가 정치적으로 대중들의 심리를 손흥민에게 돌린 아주 야비한 짓이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제가 이번 연휴 중에 그 한 1,300만 명이 봤다는 서울의 봄이라는 그 12.12 사태를 다룬 영화도 봤고 또 그 전에 이제 건국전쟁 우리 성우거사랑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것도 봤죠. 그런 영화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이제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조작을 하고 어떤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성우거사랑 건국전쟁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갈 때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그 한강다리 폭파한 것이 막 한강 철교 위에 막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붙어 있는 거를 끊고 도망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영화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한강 철교 위에 이렇게 막 넘어가던 것은 사실은 대동강 철교였고 한강 철교는 밑에 부교를 깔고 국민들은 다 부교를 해서 건너갔고 철교 위에는 통제를 다 했다. 그래서 그거 폭파할 때는 경찰들만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 영화에서 알았어요. 근데 저는 하도 급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를 그냥 폭파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조작된 내용에 저는 잘못 알고 있었죠. 지금 전화 받지 마세요. 지금 그 축구협회에서 축구협회장 물러가라고 하니까 그런 루머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코인에도 있고 주식에도 있고 부동산에도 있고 뭐 5만 군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78년도에 제가 강남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지만 왜 강남의 집값이 저 어떤 다른 동네의 집값보다 2배, 3배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죠?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가격을 주고 사고 그 가격을 주고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허망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도. 그런데 우리가 동안거를 공부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세상 사고방식에 휘둘리면은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우리 동안거에 지금 공부하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 많이 보고 또 뭐 인터넷 많이 보고 그거 흥분하고 특히 요즘 이제 선거 때라서 이 뉴스가 이제 전부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런 세상 사고 방식은 마치 지금도 이렇게 한강이나 바다 같은 데 보면 새들이 막 동시에 이렇게 쫙 틀고 뭐 쫙 틀고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의 주파수가 같으면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자기 주체성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생각의 주파수라는 거를 처음에는 몇 명이 만들어내는 거죠. 축구협회 몇 명이 만들어냈겠죠. 축구협회에서 이제 몇 명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돌고 그러면은 아무런 그걸 처음에 만들어낸 몇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낮은 주파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진짜로 다 믿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의도된 사람들의 생각 주파수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생각 주파수와 이게 공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4배로 커지고 8배로 커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세계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죠.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파이코인도 그거를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생각의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의 진동수. 그래서 똑같은 말도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와 텔레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메이커가 한 얘기냐 비메이커가 한 얘기냐 가지고 공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명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져서 그 힘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중생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쫓아갔다가는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끌려다니는 사람이 99.99%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소원을 성취할 수가 없죠. 기도의 주파수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주파수가 아니니까. 그 유의법이잖아요. 의도된 바잖아요. 의도된 주파수잖아요. 근데 기도의 주파수는 의도됨이 없는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이 그런 의도된 주파수에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저는 왜 제가 사주에 다행히 진사공망이 있으니까 올해 진년하고 내년이 4년에 또 이런 공망이 딱 2년간 들어왔으니까 나는 2년간 이 사주의 공망사를 멋지게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파동도 다 공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 생각도 그런 뉴스도 그런 희망도 그런 어려움도 그런 두려움도 그런 걱정도 그런 근심도 다 공으로 망으로 보는 거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이 동안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 사주를 넘어서는 길이고 자기 사주의 힘을 넘어서는 길이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셔서 보신 분들이 딱 2가지거든요.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다. 예, 깨달음은 이런 주파수가 달라요. 유의의 주파수가 아니라 무의의 주파수예요.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로는 부족을 채우고 싶다. 그것이 자녀의 결혼이건 자기의 건강이건 경제적인 것이건 안 그러면 내가 어떤 빌라를 사고 싶다. 어떤 집을 사고 싶다.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내가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씩 꼭 서울 강남은 아니더라도 해주고 싶다. 그게 다 부족이잖아요. 그 부족은 자기 주파수로 60 이전에 안 됐는데 60 넘어서 그거를 자기 주파수로 메꾼다고? 그거는 불쌍하다 못해 너무나 슬픈 무식한 꿈이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왜 모세가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 산상수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시하게 되면 그 다른 하나를 무시하게 되고, 어떤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원전은 산상수훈이죠. 요거 똑같은 얘기가 금강경 제2분에 나와요. 부처님, 그 보살들은 맨날 혼염해 주시고 부촉해 주시는데 우리 선남자 선녀인도 좀 부촉도 받고 혼염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마음은 항복받고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됩니까? 운하기심,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이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은 항복받고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됩니까? 두 마음 얘기가